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70억 인구가 잠들며 꿈을 꿉니다. 뇌파는 같은 패턴을 보이고 렘 수면은 동일하게 찾아오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같은 생물학적 현상인데도 호주 원주민은 이걸 현실보다 더 진짜인 세계로 여기고 티베트 승려는 깨달음의 문으로 보며 서구 과학자들은 한때 뇌의 잡음으로 치부했다는 거예요. 누가 옳을까요?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같은 뇌 활동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의미를 만들어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꿈에 관한 게 아니라 인간 의식 자체의 본질을 건드리거든요. 오늘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전 세계 문화권을 여행하며 동일한 꿈 현상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우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동양으로 가보죠. 기원전 1000년 고대 중국인들은 이미 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주공해몽이라는 책에는 수천 가지 꿈 상징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꿈은 천상의 질서와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였거든요. 2026년 1월에 발표된 최신 연구를 보면 중국인과 일본인, 미국인의 꿈 내용이 실제로 다르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같은 악몽이라도 미국인은 시험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고 일본인은 사회적 수치를 당하는 꿈을 꾸며 중국인은 조상에게 혼나는 꿈을 꾼다는 거죠. 티베트로 올라가 보면 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들은 자각몽을 1000년 넘게 수행법으로 발전시켜 왔어요. 꿈 요가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단순히 꿈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환상성을 깨닫는 도구였습니다. 2024년 인도의 드레펑 로셀링 명상과학센터에서 진행 중인 연구가 흥미로운데요. 티베트 승려 12명을 대상으로 뇌파를 측정한 결과 이들의 자각몽 빈도가 일반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거든요. 목에 붉은 루비를 시각화하는 명상법을 쓰는데 이게 꿈의 생생함을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서구 과학자들이 자각몽을 오락이나 치료 도구로 볼 때 티베트인들은 이걸 깨어있는 삶과 꿈의 경계를 허무는 수행으로 봤던 거예요. 이슬람 세계로 넘어가면 또 다른 우주가 있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꿈을 예언의 46분의 1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실한 꿈은 신의 계시와 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븐 시린이라는 학자는 653년부터 729년까지 살았는데 그가 만든 꿈 해석 책에는 지금도 13억 무슬림들이 참고합니다. 그의 방법론이 독특한 게 똑같은 물꿈이라도 꿈꾼 사람의 나이와 성별, 직업, 신앙 수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이슬람에서는 꿈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알라로부터 온 진실한 비전, 사탄이 보낸 악몽, 그리고 일상적 생각의 반영이죠. 핵심은 꿈이 단순한 뇌 활동이 아니라 영적 현실의 일부라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 호주로 가볼까요? 원주민들에게 드림타임은 6만 5천 년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드림타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영원한 현재거든요. 조상 영혼들이 땅을 만들고 강을 만들고 모든 생명을 창조한 그 순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비논리적인 꿈의 내용이 그들에게는 영적 진리의 증거예요. 현실이 꿈이고 꿈이 현실이라는 이 관점은 서구 과학의 환원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죠. 2026년 2월 연구에 따르면 600개가 넘었던 호주 원주민 언어 집단 각각이 드림타임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지만 핵심 개념은 공유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요르바족은 치유 꿈을 조상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봅니다. 꿈속에서 현명한 멘토가 나타나는 건 뇌의 투사가 아니라 실제 조상이 방문한 거라는 거죠. 아마존의 일부 부족들은 매일 아침 공동체가 모여 꿈을 공유하는데 만약 같은 꿈이 반복되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 전체의 위기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인류학자 로저 아이어크가 24개 토착 문화를 조사했더니 92%가 꿈을 영적 현실로 간주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꿈은 초자연적 영역과의 접점이었거든요. 그런데 20세기 들어 모든 게 바뀝니다. 프로이트가 나타나 꿈을 무의식의 상징으로 재정의했죠. 신의 계시도 조상의 방문도 아니고 억압된 욕망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융은 한 발 더 나아가
꿈을 집단 무의식의 원형으로 봤어요. 1953년 시카고 대학의 아세린스키와 클라이트만이 렘 수면을 발견하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꿈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생리학적 현상이 된 거죠. EEG로 뇌파를 재고 fMRI로 활성화 영역을 보고 신경 전달 물질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 환원주의는 엄청난 지식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의미를 제거했어요. 꿈이 왜 의미 있는 경험처럼 느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거든요. 이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문화가 다르면 꿈 내용도 실제로 달라집니다. 악몽은 모든 인류가 경험하지만 그 내용은 극단적으로 다르죠. 한국인은 시험 꿈을 꾸고 일본인은 회사에서 망신당하는 꿈을 꾸며 미국인은 총에 맞는 꿈을 꿉니다. 아프리카 부족 사회는 영혼을 도둑맞는 꿈을 꾸고요. 형식은 생물학이 결정하지만 내용은 문화가 만드는 겁니다. 뇌는 하드웨어고 문화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죠. 같은 기계에서 돌아가지만 전혀 다른 경험을 생산해냅니다. 예지몽은 어떨까요?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현상이지만 해석은 천차만별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진정한 알라의 계시일 수 있고 서구 과학은 확증 편향과 우연의 일치로 설명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두 설명 모두 현상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건 인정하는 거거든요. 다만 그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를 뿐이죠. 뇌가 무의식적으로 포착한 패턴을 재구성한 건지 아니면 정말 미래를 엿본 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과학이 아니라 세계관이 결정합니다. 세계와 시대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계가 무너지면서 꿈 해석도 융합되고 있어요. 뉴욕의 심리치료사가 티베트 꿈 요가를 배우고 서울의 불교 신자가 융 심리학을 공부하며 이스탄불의 무슬림이 신경과학 논문을 읽습니다. 각 전통의 지혜가 서로를 보완하기 시작한 거죠. 티베트 승려들이 뇌파 측정을 받아들이고 서구 과학자들이 명상의 효과를 인정하는 식으로요. 어쩌면 미래의 꿈 이해는 모든 문화적 통찰을 통합한 새로운 지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꿈은 정말로 뇌가 만든 환상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현실로 가는 문일까요? 정답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정답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죠. 호주 원주민과 티베트 승려와 신경과학자가 모두 일부분의 진실을 붙잡고 있을 수 있거든요. 꿈은 생물학적 과정이면서 동시에 의미의 영역이고 뇌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문화의 표현입니다. 매일 밤 우리는 70억 개의 서로 다른 우주를 꿈꾸지만 그 모든 꿈을 가능하게 하는 건 같은 인간 뇌라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역설이 아닐까요?